강석성의 남북 이슈 진행을 맡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사무국장 박현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발생한 다양한 남북한 간 주요 이슈들을 엄선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강석성의 남북 이슈 그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북통일연구소 소장이시며 월간 군사저널 편집위원장 겸 사단법인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강석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지난달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북한은 8차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연합대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력경생, 자급자족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의 기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이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른바 5개년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기는커녕 이 혈맹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나 원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교육 규모만저도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이 계획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획대 실천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대회와 전원회의를 연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인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평양에서 죽은 당대회다라고 볼 수 있는 당 제8기 2차 전원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내각에서 올해 작성한 인민경제계획이 이전보다 달라진 것이 별로 없고 또 보신과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화를 내면서 손가락으로 연단 아래 간부들을 가리키면서 질타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서 손으로 책상을 이렇게 내리칠 정도였으니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느 정도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발상의 대전환이 없이는 계획 달성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즉 25일에는 내각의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다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오늘자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노동신문에 따르면은 이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발표한 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이행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북한에서는 제8차 당대회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제대로 제시가 되지 못하자 그 주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각에서 이른바 총대를 매는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내각의 주요 성원들과 함께 뭐 도라든가 시라든가 군의 인민위원장들 그리고 농업지도기관이나 또 주요 공장과 기업소의 간부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현재 그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건이 이 보고를 통해서 올해 인민경제계획 작성에 소극적이며 보신주의적인 성향을 발로시킨 원인들을 분석하고 또 총화하면서 계획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생산 정상화, 또 개건 현대화, 또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또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력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무리 쥐어 짜고 짜도 나올 것이 거의 없는 북한이 내부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당초에 계획한 경제 계획이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장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연목구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부족한 원자재나 에너지 등을 이 교육을 통해서 정상화하는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원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그나마 계획에 어느 정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예.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4일 유엔 군축 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며 동맹 국가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팀슨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직접적인 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 연방의회의 제언도 나왔습니다. 소장님, 바이든 행정부가 네. 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시그널로 봐도 될까요? 네. 뭐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나갈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뭐 시기상조라고 일단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사회자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 행정부 관계자나 또 연방의회 제안 등은 말 그대로 하나의 시그널로 보는 것은 타당합니다. 예. 다만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투톱 중 한 명인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국무장관이 유엔 군축회의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을 할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블린턴 장관의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고 네.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오바마 정부에서 이 부통령으로 재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바로 블링컨 장관은 안보보좌관을 했었고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차렸을 때 블링컨 장관의 경우는 외교 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의 이런 언급은 앞으로 대북 정책 수립과 또 집행에 관한 직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예.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설리번 보좌관도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했죠. 이 장기적으로는 네.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확산을 감소시키는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에서 제2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네. 그건 웬디 셔먼이잖아요. 네네. 이 웬디 셔먼 이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옛날에 추진했던 아주 미국 내의 대표적인 대북 포용론자였습니다. 네네. 이런 사람이 지금은 북한의 행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 평가하면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북 포용론자가 지금은 북한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혹독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은 트럼프 시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네. 말하자면은 트럼프 시절처럼 정상회담과 같은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 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으로 올라가는 이른바 바텀업 방식으로 될 확률이 현실에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미국이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로 복귀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북한 등 인권 침해국에 대한 결의를 촉구했는데요. 네. 북한 인권 문제가 미북 협상의 어떤 주요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의 토니 블링턴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UNHRC 즉 유엔 인권이사회 이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이 계속되는 시리아와 북한의 인권 침해 등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는 결의안을 지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결국은 인권을 휴먼 라이츠를 북한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가 일단 있겠습니다. 네네. 특히 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발표한
별도의 성명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외교 정책의 중심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네네. 또 인권 보호가 있다라고 하면서 불의와 폭정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북한을 꼭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도둑이 재발이 저린다 하는 속담처럼 네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시절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저하는 그렇게 우려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더욱이 이런 발언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의식하여서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가운데 나온 거기 때문에 예의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아무튼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인권과 관련된 정책은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경과한 뒤에 그 청사진이 제시될 것이겠지만은 우리로서는 그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또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인도주의를 포함한 대북 제재 완화 문제, 또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 또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문제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남북 관계는 제가 자주 원용하는 거지만 마치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따오기 네, 있지 않습니까? 그 따오기처럼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개선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비춰보아도 개선되는 상황이 전개되다가도 네. 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중단이 되고 네네. 그렇게 되면 교착 국면에 빠지고 또 그러다가 개선되고 그래서 현재의 상황도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불과 2년 전만 해도 남북 정상이 무려 3차례 만나고 네네. 또 미국과 북한 간에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전례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현재는 북한이 아주 소극적인 입장과 자세 때문에 답보 상태에 놓여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럴수록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네.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임한다면은 멀지 않은 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청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대북 지원 문제, 네.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 문제, 네. 또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에 대해서 네. 아주 전향적이고도 능동적인 입장과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대안의 하나로 이제 들 수 있는 것은 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나 또 뭐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 등 우리가 현재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의지를 마련해서 북한과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뭐 언제다라고 이렇게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네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는 네. 우리의 이런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낙관적인 관점 이것을 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석승의 남북 이슈였습니다.